안녕하세요 별님들. 운세남의 점성과 연주입니다. 벌써 이제 7월 중순이 됐네요.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모습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7월 12일 날 하늘의 모습을 살펴보면 태양 같은 경우 계자리 19도에 위치하고 달은 사자자리 7도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금성하고 화성이 거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17, 18도, 1도 차이밖에 안 나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하늘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달이 정갈자 11도까지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계자리 26도 까지 운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성하고 화성을 보면 12일 날에는 금성이 앞쪽에 있었고 화성이 뒤쪽에 있었죠. 근데 금성이 화성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성이 화성을 추월해 가지고 지금 보면 한 3도 정도 앞쪽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에서 18일의 하늘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달이 사자자리 7도에서 정갈 11도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2일에서 13일 정도에 금성하고 화성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17일 날에 태양이 개 이제 24도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는데 17일에 그때 이제 달하고 90도의 각도를 맺게 됩니다. 요게 이제 상현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현달을 이루게 된다. 상현은 보통 태양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드러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드러난다. 그리고 보통 드러난다는 거는 어떤 저항이 있거나 압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주제에 대한 거지만, 요 주제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지만, 요 계자리가 위치한 주제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만, 이 천칭자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저항이나 압박을 가하면서 이 네 번째, 그러니까 이 계자리에 대한 어떤 이슈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상현은. 그리고 이제 12, 13일 날 금성화성 해합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격렬한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관계라던가 또는 재물 또는 어떤 그런 섹슈얼, 그러니까 뭐 연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성적인 이런 개념이 되게 강합니다. 요런 느낌들이 충동적이고 굉장히 섹슈얼 성적이고 이런 기운들이 매우 강하게 일어난다. 또는 인간관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충돌이나 강한 어떤 끌림이나 이런 느낌으로 불규칙적이고 매우 강렬한 기운 이런 것들이 이제 금성하고 화성의 회합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게 좀 중요한 이벤트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좀 더 넣었어요. 이게 보이드 오브 코스라는 건데, 달이 움직이면서 다른 행성하고 각도를 안 맺게 되는 어떤 그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가 이제 그 위치를 지나갈 때, 그러니까 달이 보통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보면 달이 금성하고 화성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네 둘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영도, 이걸 합이라고 그러고 합.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이 수성하고 60도의 각도로 만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0도, 60도, 90도, 180도, 120도, 요렇게 이제 5개의 각도를 우리는 메이저 아스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아스펙트를 맺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달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행성하고도, 아스펙트를 맺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위치를 지나갈 때를 우리는 보이드 오브 코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는 보통 이 달이라는 거는 현실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현실 세계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보통 이벤트라는 거는 어떠한 힘하고 어떠한 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요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를 점성학에서는 아스펙트, 좌상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스펙트를 이루는 게 없다. 그 말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없다. 그 말은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에는 동적인 개념보다는 정적인 개념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 동적이라는 말은 어떤 그 변화라던가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어떤 힘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동적인 게 일어나요. 그런데 A랑 B가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oid of course 때에는 조금 조용히 지내고 조금 차분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뭘 새롭게 벌리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일 날 요 7시에서 낮 2시 30분까지 void of course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11일, 12일, 13, 14, 15, 16, 17.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저녁에는 조금 차분히 시간을 보내는 게 좀 좋다. 그 다음에 너무 큰 일을 벌리거나 시작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니다. 16일 날 하시든가, 18일 날 하시든가. 이게 좀 더 낫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익숙하고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라는 개념들. 이거는 그냥 모든 별자리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냥 요 지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별자리별로 볼 때에는 이 보이드 오브 코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6월 중순 때 찍은 주간 운세랑 그 다음에 이제 7월 초에 찍은 주간 운세가 있어요. 요때가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이슈가 있었는데 6월 중순 때에는 토성하고 천왕성이 90도의 각도로 만났고, 그 다음에 7월 초에는 토성하고 화성이 180도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토성하고 화성이 180도로 만난 것이 이 토성하고 천왕성이 90도로 만난 것을 심화시키고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한다라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7월 초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후 좌우로 해서 꽤 긴 기간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토성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사회 전반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타격을 입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음 주부터 우리 12일부터 이제 4단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게 언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냐면 이 7월 1일부터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7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월 1일부터 지금 요 상반기 올해 상반기를 돌파하기 시작해요.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확진자 수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안 잡히니까 이 10일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4단계가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답답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높고, 이 델타 변이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백신이 만약에 한 70%, 80%, 70%, 60, 70% 맞은 상태면 이게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게 적대요.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걸릴 수는 있지만 중증으로는 잘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단 20% 되려나? 거의 지금 좀 적어서 많진 않아서 중증 나이 드신 분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델타는 되게 빨리 확산되고, 그리고 20대 30대 위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제 답답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영업자들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업도 많이 이제 허용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도 이게 빨리 잡혔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2주 안에 끝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성학적으로 보면 이 이벤트가 굉장히 센 이벤트라서 좀 길게 영향을 줄 소지도 있어요. 보시면 이 토성 화성, 이 토성 천왕성 이런 이벤트들은 이게 한두 달, 1, 2주 안에 잡히면 제일 좋고요. 이게 좀 몇 달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게 몇 달 동안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점성학을 보지만 이 점성학을 보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중세나 아니면 고대 점성학에서는 하늘의 어떤 이벤트가
땅의 이벤트를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인과적인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성하고 화성이 만났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완전히 무슨 뭐 꼭두각시 같이 뭐 하늘의 운행에 따라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 이런 관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하늘에서 그러하듯 땅에서도 그러하다, 이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동시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를 들어 하늘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면 땅에서도 그 변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겠죠. 가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원인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땅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저는 이제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이 행성들의 배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 배치를 보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치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그 인도 그 점성가 그 리뷰를 하면서 또 얘기 드렸는데, 요게 이제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그 점성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뭐 서양 점성학 하시는 분들도 다 이 천왕성과 토성의 90도의 각도, 그다음에 토성과 화성의 180도의 각도에 굉장히 그 우려를 포하고, 그런 어떤 그런 신호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좀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미신적으로 뭐 하늘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땅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하늘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상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태양하고 달하고 이 상현달 90도의 각도를 이룬다. 이 말은 이 계자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회합을 이룰 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시작은 기운이 시작되는 거고, 요 90도의 각도로 시작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면서 우리가 약간 어떤 갈등이라던가 또는 어떤 부딪힘을 겪는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손이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언제인지, 아니면 오른손을 쓰거나 또는 오른손이 아프거나 할 때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어떠한 그 압력이 가중되면은 우리는 이제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거는 어떤 저항이 발생을 해야 인지가 가능합니다. 이 저항이 아픔으로 오는 개념도 있고, 그냥 그 요소를 우리가 사용을 함으로써 어떠한 외부적으로 저항을 그냥 받음으로써 그걸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항이 없으면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다는 거는 인지한다는 건데, 그럼 이때는 어떤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상현 때에는 이 계자리에 대한 요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말은 본격적으로 인지된다,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1차적으로 어떠한 저항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남의 개념, 그 다음에 또 어떤 저항의 개념, 이거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저항이 일어나는 곳은 이 달이 위치한 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겠죠, 보통. 그래서 이제 양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가 네 번째 집이죠. 그 다음에 달이 7번째 집을 지나면서 상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 계자리는 어떤 가정이라던가 가족 개념인 거고, 요 7번째는 어떤 인간관계 대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 구성원과의 어떠한 마찰이든 아니면 의견교환이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내가 받거나, 또는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하고의 어떠한 상호작용,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또는 형제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가족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또는 내가 가족한테 영향을 끼쳐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족들하고의 관계의 개념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뭐 어떤 내가 만약에 임차이면 임대인한테 연락이 온다던가, 또는
뭐 이웃집에서 어떤 연락이 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내가 집이 고장이 나서 어떤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사람하고 이 집에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또는 집을 내놨다, 그럼 부동산 업자를 내가 찾아가서 집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본다던가, 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매매에 관련된 조언을 내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집 관련된 이슈, 가족에 관련된 이슈, 가정에 관련된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문제로 내가 어떤 특정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좀 오래된 문제, 또는 가족하고 관련된 문제, 또는 어린 시절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서 13일에 금성하고 화성의 회합은 5번째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 금성하고 화성의 회합을 하는 경우에는 섹슈얼한,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약간 이성적인 그 다음에 섹슈얼 뭐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으로 굉장히 격렬한 개념이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가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충동적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동적이고 매우 무절제하다,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5번째 영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유흥이라던가 놀이 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매우 격렬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도 되고요. 황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황소자리 입장에서 이 달 같은 경우에는 3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형제라든가 이웃하고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요게 6번째 집에 어떤 그 6번째 집에 그 달하고 상연을 이루게 되죠. 상연. 그러면은 내가 이제 형제나 이웃하고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랄까, 이게 예상치 못한 개념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보통 이게 3번째라는 건 좀 예상치 못한 이슈를 나타내는 거죠.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그런 느낌. 그런데 이게 뭐 충분히 컨트롤 가능해요. 우리 보통 이제 12번째 이런 것도 예상치 못한, 그런데 컨트롤 불가능하고, 8번째도 예상치 못한, 이것도 컨트롤 불가능. 그런데 3번째는 예상치 못할 수 있지만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웃에서 뭘 하자고 한다던가, 또는 형제하고 갑자기 약속이 잡힌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존 일정들, 기존에 어떤 해왔던 것들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럼 갑자기 약속이 잡히면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가까운 데 여행을 가야 되거나, 그럼 가까운 데 여행을 가게 되면은 내 기존의 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번잡스러울 수 있으나 뭔가 이제 조정하고 뭔가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뭐 스케줄을 수정하던가, 또는 업무의 어떤 방식을 좀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일상적으로 조금 번잡스럽고 신경 써야 되는 형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동안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소자리 입장에서 요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4번째 집이잖아요. 4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금성화석 회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안에 관련돼서 집안 사람들하고의 격렬한 어떤 갑작스러운 만남이나 격렬한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서 파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집에 사람을 불러들여서 뭐 놀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좀 그게 무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나 화병, 뭔가 집에 있는 어떤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깨지거나 어떤 부서지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어떤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제 개자리가 2번째 집이고, 재물이라던가 소유에 관련된 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연이 그 5번째 집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5번째 집 같은 경우는 유흥과 놀이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운이나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걸 샀어요. 신발을 샀어요. 그러면 이 신발을 막 이제 신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남들한테 뽐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뽐내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어떤 소유물 자체를 매우 잘 활용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많이 보여주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소유물들을 주변에 보여주고 전시하고 뽐내고, 이런 기운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는 뭘 사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러 가는 거죠. 그러면 되게 즐겁죠. 아이쇼핑 하는 거죠. 차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이제 시승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왕이 된 마냥 기분이 좋죠. 막 대우받고 그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 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세 번째 집이죠. 세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이제 금성화성이 이렇게 회합을 한다는 개념은 갑작스러운 여행,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이동,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동 수단이 좀 고장이 나거나, 뭐 자동차가 빵크 나거나 고장 나거나, 뭐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또 뭐랄까 갑작스럽게 친구하고 또는 형제하고 어떤 가까운 거리를 같이 가야 되는 형태들, 그 다음에 뭔가 형제하고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형제하고의 매우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쪽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되게 격렬한 에너지라서 좀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롤러코스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자리가 자기 집이죠. 그러니까 1하우스인 거고, 그러면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고 내가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행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달이 상현이 네 번째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시도하거나 용기를 낼 때에 기존의 나라는 거하고 새롭게 도전하거나 시도하는 나라는 게 잘 어우러져야 돼요. 잘 어우러져야 돼요. 너무 엉뚱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전하고 시도하는데 그게 이제 잘 유지가 되려면은 기존에 내가 해왔던 어떤 패턴 또는 어떤 나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어우러지거나 아니면은 그걸 극복하려면 큰 용기를 내야 되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내적 갈등이 매우 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누가 약간 발목 잡는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수정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라면서 이렇게 좀 더 릴렉스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적 갈등이나 고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습관 또는 나의 어떤 패턴, 성격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좀 잡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계자리 입장에서 이제 두 번째 집인데, 재물하고 소유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충동구매 관련된 겁니다. 매우 충동적으로 돈을 쓸 소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좀 절제해야죠. 절제라기보다는 충동구매를 막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즉시 사지 않고요. 한 일주일이나 또는 3일이나 그 후에 사는 겁니다. 그 후에도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꼭 필요한 거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그때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안 사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형태의 소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자리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가 12번째 집이고, 12번째는 휴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내려놓음의 집입니다. 너무 오버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집이죠. 세 번째 집들. 우리가 이제 뭔가 휴식을 취한다는 거는 좀 집중을 이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뭐에 몰두하거나 집중하거나 이거를 좀 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뭔가 약간 딴 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또는 뭐 그냥 가볍게 넘겼던 것들, 이런 것들에 그냥 좀 집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는 조금 딴짓하면 좋아요. 딴짓 안 했던 짓들, 그 다음에 좀 사소한 것들 또는 그냥 가까운 뭐 산책이나 좀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뭐 하나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뭐 그거에 꼭 성취를 내고 이렇다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완되고, 그 다음에 조금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일에서 13일 금성 화성 회합이 사자자리에서 일어나죠.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자리가 자기의 집입니다. 자기의 집. 그럼 나의 기운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강하게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금성화성 자체가 매우 섹슈얼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뭐 만약에 연인이 있거나 그러시면 이제 연인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이다. 그럼 솔로이신 분들은 알아서 잘 푸셔야 되고요. 성적 에너지는 억누르면 폭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리고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심? 조심이라기보단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좀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녀자리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가 이제 11번째 집이죠. 11번째 집은 친구나 동료 또는 사교적인 그런 거에 관련된 집입니다. 그리고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집에서 있게 되는데, 내가 이제 사교적인 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내가 돈을 내야 되고 뭔가 사람들하고 나의 것들을 공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어디를 여행 간다고 쳐요. 그럼 내가 더치페이 하면 깔끔하죠. 더치페이 하면 깔끔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요거를 리드하는 입장이야. 그럼 내가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낼 건가, 다 낼 건가, 아니면 적당히 내고 애들한테 거둘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또는 내가 어디 동아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 내 동아리 활동에 내가 어떤 시간을 얼마나 쏟아야 될 건가, 올인할 건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갈 건가, 한 달에 한 번 갈 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관계 또는 이 사교적인 어떤 활동들에 내 역량이나 에너지를 얼마나 쏟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번째 집에서 금성화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의 어떤 다툼이나 불편함,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성적인 실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을 만나거나 특히 이성을 만났을 때에는 막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조금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만한 환경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런 걸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이슈가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한테는 부정적으로 작동하지만 소수의 사람한테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돈을 엄청 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샤넬 가고 막 외제차 타고 막 그거 막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지만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이 코로나 시국이 매우 기회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 사건이나 이벤트나 에너지는 모두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성화성 회합도 굉장히 충동적이고 성적으로 격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러한 회합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부진하게 남녀관계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성화성 회합이 딱 일어나면 매우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대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12번째 같은 경우는 12번째라는 집 자체가 인지하거나 파악하거나 컨트롤하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또 충동적이고 강렬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게 또는 좀 힘들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 같은 경우가 10번째 집이죠. 10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집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이 첫 번째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내가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막 쫄고 막 뒤로 물러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 자체를 강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나를 드러내고 대외적으로 나서고 이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들죠. 뭔가 무섭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용기를 좀 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발가벗겨지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시험 같은 것들 또는 어떤 대회 같은 것들에 내가 나가서 평가를 받거나, 또는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태권도 대회를 나갔어요. 그럼 태권도 시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용기를 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내가 어떤 취업 원서를 넣었어요. 그럼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 자체를 사회 대외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11번째 집에 있죠. 천칭자 입장에서 11번째 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모임 또는 어떤 사교적인 개념,
그다음에 어떤 인간관계, 그다음에 어떤 친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즐겁고 격렬하고 또 싸울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고 하지만 막 엄청 즐겁게 막 웃고 떠들다가 다투다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술자리 근데 4단계라서 아마 하긴 어려웠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뭔가 사교적인 자리들 또는 어떤 친교의 자리들 이런 쪽에서 매우 격렬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약간 남사친 여사친 있었으면은 성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을 만날 때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구로 만나더라도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가 9번째 집이죠. 9번째 집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이 천칭은 12번째 집이죠. 12번째는 어떤 그 예상치 못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거나 어떤 걸 계획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고려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면서 수정을 해야 될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뭔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긴 하지만 우리는 먼 미래가 지금 현재로 다가온 건 아니잖아요. 그걸 준비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착실하게 실력을 쌓는 중이거나 이런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데드라인이 바로 코앞도 아니고 하니까 이 상황을 모두 다 통제하거나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반항하거나 또는 뭔가 저항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런데 이 장기적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하지 마시되 유연한 태도로 잘 이 상황들을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이 지도를 펼쳐놓고 항해를 하려고 어디까지 가야지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항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또는 이렇게 가야지라고 했는데 어떤 압력이 들어와서 이걸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표 지점이나 어떤 장기적인 거는 유지하되 어떤 세부적인 거는 좀 변화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융통성이나 유도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갈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10번째 집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되게 격렬한 어떤 충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뭔가 실수하거나 내가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오버하거나 너무 오버해서 약간 구설수에 시달리게 된다던가 또는 너무 오버해서 좀 인간관계가 좀 불편해진다던가 뭐 공개 구원을 했는데 차인다던가 또는 공개 구원을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대외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나 또는 뭔가 대외적인 활동에서 격렬한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 또는 인간관계적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 같은 경우가 8번째 집이죠. 8번째 집은 위기의 집이고 큰 압력을 받는 집입니다.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집인데 지금 보면 이 천칭 같은 경우가 11번째 집이죠. 11번째 집. 요거는 이제 좀 주변에 어떤 조력이나 도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을 닥치면 뭔가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좀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또는 이게 우리가 어려움이나 답답함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걸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뭔가 어떻게 해서든 막 사방팔방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알아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주변하고 교류하면서 내가 처한 위기라던가 답답함을 벗어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것에 좀 그런 느낌의 이슈가 있는 그런 어떤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금성이나 화성이 회합하는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사수자리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해외랑 원래 관련된 집이기도 해요. 9번째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해외 나갈 일이 생긴다던가 또는 뭐 이게 충동적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옛날에 이제 코로나 시국 전에는 막 무박 2일로 막 일본 갔다 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갔다 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개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지출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
그런 것들. 그래요. 사수 자리는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자리 보도록 할게요. 염소 자리 입장에서는 계자리가 7번째 집이죠.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파트너나 배우자 또는 경쟁자 또는 내가 1대1로 신경 써야 되는 어떤 대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 같은 경우는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파트너나 어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의 개념이 있고, 그 사람하고의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면은, 어떤 서로 사회적인 어떤 위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선을 봤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들을 막 듣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뭐 어디 나왔고 어느 동네 살고 뭐 수입은 어느 정도고 이렇게 정보를 주잖아요. 나는 또 어떻고. 그럼 이걸 서로 비교합니까? 안 비교합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맞춰가죠. 이 정보들을.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또는 뭐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제안이 좋은 제안인지 안 좋은 제안인지 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검토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다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선물 들어오면 다 오케이. 뭐 무조건 사귀어, 무조건 결혼해. 무조건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오케이, 무조건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검토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이때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다해서 이런 것들 또는 상대의 사회적 역량을 고려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어떤 고민들, 비교들 또는 상대에 대해서 어떤 파악들,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외부적인 제안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 제안과 또는 그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을 다 써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것들이 강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사제자리 같은 경우는 8번째 집이죠. 8번째 집. 8번째 집 같은 경우는 위기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8번째 집도 굉장히 섹슈얼한 집입니다. 섹슈얼한 집. 그 다음에 이게 돈하고도 관련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탈세하거나 뭐 이런 뭐 위법 행위를 했다, 금전적으로, 그러면은 벌금 맞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주차 딱지 맞다던가 또는 뭔가 이렇게 뭐 과속 딱지 맞는다던가 또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두드려 맞는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죄 저지르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굉장히 격정적인 성생활을 한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성생활을 한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기가 될 수도 있죠, 걸리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병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입장에서 계자리는 6번째 집이죠.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일상이라던가 또는 업무, 매일매일 하는 어떤 삶의 패턴 같은 것들인데, 그 다음에 6번째 집이고, 그 천칭은 9번째 집이죠. 9번째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일상 하는 겁니다. 그 문제 없이 매일매일 일상 하는 거고요. 약간 지루함 같은 거 느낄 수도 있겠고요. 답답함. 왜냐면 우리가 별일 없으면 좀 지루해 하잖아요. 답답해하고, 다른 생각하고, 막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가? 이렇게 하는 거.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것들. 어떤 것을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최소 3주 이상을 해야 된대요. 3주까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거 괜히 했나? 운동도 그렇고, 뭐든 그렇든, 뭘 습관으로 만들려면 최소 3주는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기 싫고 매일매일,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답답하다. 이게 맞나? 싫다. 이런 식으로, 짜증나죠? 하여튼 그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근데 3주가 지나가면 이제 조금 더, 하기가 쉬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3달이 지나가면은 이제 조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달이 지나가면 이제 완전히 좀 몸에 익죠. 그래서 안 하면 좀 불편하지.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이 있는데, 일단 3주는 잘 버텨야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을 그냥 조용히 하는 건데요. 좀 답답하더라도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프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쉬면은 우리 좀이 쑤시죠. 뭔가 금방 나은 것 같고. 그런데 다 낫지도 않았는데 또 움직이면 또 아프죠.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좀 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겠고, 아프신 분들은 쉬라는 거예요. 치료에 전념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7번째 집이죠. 7번째 집. 그러면 7번째 집 같은 연인이라든가 파트너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쪽하고 매우 격렬한 관계, 엄청나게 서로 좋아하고
좋다고 막 쪽쪽쪽 빨다가도 막 엄청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매매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뭐 엄청 열광적으로 내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가 막 갑자기 뭐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관계적인 기복 같은 것들이 매우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볼게요.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가 몇 번째 집이냐? 5번째 집이죠. 그 다음에 사자 자리는 6번째 집이고, 그리고 8번째 집에서 이제 그 달하고 상현을 이루죠. 5번째 집은 유흥과 즐거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보통 재밌는 거 있으면 완전히 거기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뭐 놀 때 정말 재밌으면 거기 막 빠지잖아. 그런 식으로 좀 요 시기 같은 경우는 뭐에 되게 몰두하고 완전히 빠져서 사는 그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취미생활에 있으면 취미생활에 빠지고, 뭐 연애 중이거나 누굴 좋아하게 됐거나 이러면 그 사람한테 막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주체하지 못하고 특정 영역에 매우 빠져서 허우적대는 좋게 얘기하면 즐거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일시적으로 깨지고 뭔가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좋은 투자처에 완전히 주식에 완전 빠졌어. 그러면 이제 그것만 생각나고 막 돈을 들이붓고 싶지 막 빚을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거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당연히 좋아하는 거 하는 건 좋은데 뭐 진짜 온 영혼을 끌어모아 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그렇게까지 뭐 확신 있고 잘하는 것이면 상관없는데요. 과거에도 계속 성공해왔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처음 해보는데 막 올인하고 이런 건 좀 리스크가 크죠. 좀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된다. 뭐에 엄청나게 몰두할 수 있는 어떤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집에 금성화성의 회합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라든가 컨디션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신기한 어떤, 예를 들어 뭐 신기한 가전 도구를 샀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뭐 고장이 났다, 또는 뭐 매우 신기한 가전 도구, 뭐 예를 들어 전축 전축 같은 거 산다던가, 뭐 예를 들어 뭐 특이한 냉장고를 산다던가, 뭐 와인 냉장고 이런 거 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뭐 특이한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네요. 좀 길었죠. 상현이라는 거랑 또는 그 금성하고 화성의 회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제 4단계인데 4단계 들어가죠. 그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점성학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단계라서요. 우리 이제 여태까지 너무너무 방역 잘해왔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우리가 그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제 막 빠진 것 같아. 정말 막 빠진. 마지막 위기인 것 같습니다. 델타 2 변이 바이러스. 근데 이 마지막 위기가 빨리 끝날지 또는 좀 오래 길게 지속될지, 이거는 또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의 나름에 따라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제 1대1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오프라인 상담을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제 3일로 줄였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 때는 일주일 내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3일 줄이고, 또 그렇게 하루에 아주 많은 인원 상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 1대1로 상담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는데, 마스크 꼭 쓰고, 이제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끝날 때까지 저도 이제 마스크 꼭 착용하고 많은 사람 상대하지 않고 1대1로 상담하고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스스로를 위해, 또 주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방역 수칙 우리 모두 잘 지키고 이 힘든 시기 평안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